네, 안녕하세요. 리얼스탁의 박철순입니다. 자, 오늘 3월 20일 장도 마감이 됐습니다. 양지대수 모두 다 급등을 하면서 다행히도 전일 있었던 낙폭을 어느 정도 만회하는 흐름을 좀 보여줬었는데요. 자, 일단은 환율과 그리고 유가가 안정됐던 부분이 증시에 힘을 실어줬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가와 환율이 안정화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을 텐데요. 전일 발표가 됐었던 한국은행과 그리고 연준의 통화수합 관련된 계약 체결고요. 그리고 미국이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와 그리고 러시아의 이런 유가 전쟁에 개입을 하겠다는 내용들이 전해지면서 환율과 유가가 안정을 찾았고요. 그러면서 국내 증시에 상당한 긍정적 힘을 좀 불어넣어줬던 하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주가에 영향을 줬었던 통화수합 거래는 과연 어떤 거래이고 그리고 어떤 증시에 효과를 주는지도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유가에 영향을 줬었던 미국의 개입과 관련된 내용들도 한번 좀 해보면서 유가 안정화와 환율 안정화가 이루어졌을 때 과연 어떤 섹터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요. 마지막으로는 실제로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현 시점에서 어떤 종목이라든지 상품들을 공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까지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진행해 볼게요. 자, 먼저 전일 이제 환율에 영향을 줬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통화수합 계약 체결 부분이었는데요. 자, 일단은 지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은행과 그리고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9개 국가와 미국 연준이 이제 통화수합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통화수합 계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간단합니다. 자, 계약 국가 간의 통화를 교환한다는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자국의 통화를 맡기고 외화를 빌려올 수 있는 계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서로 미리 약속한 환율에 따라서 일정한 시점에 교환하는 외환 거래 중에 일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목적은 단순합니다. 국내외의 가계라든지 또는 기업의 신용 경색을 완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통화수합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자, 쉽게 예를 들어서요. 지금 한국과 미국 간의 통화수합 계약이 체결이 됐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계약이 체결한 이후에요. 한국과 미국은 필요할 때 자국의 통화를 상대방의 중앙은행에 맡고 그에 해당하는 그 가치와 상응하는 외화를 빌려서 쓸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쉽게 보면 약간 마이너스 통장 같은 느낌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각 국가들이 왜 이 통화수합 협정을 맺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일단은 통화수합 협정을 맺게 되면요. 특정한 문제가 생겨서 환율이라든지 외화 잔고에 문제가 생겼을 때 외화 보유액을 일정 부분 상쇄시킬 수가 있습니다. 즉 외화 잔고량을 일정 수준으로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계약이기 때문에 상당히 환율을 좀 안정시키고 국가 신인도를 높일 수 있는 계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왜 외화가 있어야 되느냐?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 미국 달러가 보통 많이 사용이 되죠. 전 세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달러가 조금 충분히 잔고로 남아 있어야 다른 국가의 뭐 금융자산이라든가 뭐 실물자산 그리고 뭐 원자재와 같은 예를 들어 뭐 석유 같은 것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을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외환 보유액이 어느 정도 이상 유지가 돼야 되고요. 그렇게 유지하기 위해서 보험적인 측면에서 통화 수합이 상당히 큰 힘을 줄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과거 전례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과거에 사실 지금 1997년도에 통화 수합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외화가 바닥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외화를 채울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책이 좀 없었던 상황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외환위기가 터지면서 국제 IMF 기관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IMF가 터진 거죠. 자, 그런데 2008년도 때도 한번 살펴볼게요. 2008년도 때는요, 한국과 미국이 300억 달러 규모의 한미 통화 수합을 계약을 체결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환위기를 아무래도 무사히 좀 피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죠. 자, 당시에 사실 우리나라의 달러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통화수합 계약이 체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외화를 좀 빌려올 수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러면서 환율 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외환 위기를 해결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 IMF 시절과 금융위기, 2008년도 금융위기 시절을 비교해보면 통화수합 계약이 없었던 시기와 있었던 시기로 구별할 수가 있고요. 있었던 시기에는 환율이 굉장히 안정되게 빠르게 진행이 되다는 점을 우리가 참고를 해본다면
역시나 통화사업 계약은 환율 안정에 상당한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통화사업 계약을 체결하면서 환율이 조금 더 안정화됐죠. 그 말은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사실 굉장히 급증을 했습니다. 단기적으로. 그런데 어제 환율이 상당 부분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다시 하락으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환율이 조금 더 떨어질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환율이 떨어지게 되면 수혜주가 생깁니다. 보통은 정유주와 같은 종목들을 떠올릴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원달러 환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원화 강세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원화 가치가 높아지게 되면 당연히 정유주 같은 경우 원재료죠. 이런 원유를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살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유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한전과 같은 이런 발전소 같은 경우도 일단 연료가 아무래도 환율에 따라서 변동이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하게 조금 더 원재료를 사올 수 있는 구조입니다. 자, 그리고 여행사라든지 항공사 같은 경우도요. 역시나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게 되면, 즉 원화 가치가 상승하게 되면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나는 관광객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그리고 항공사 같은 경우는 사실 리스비를 달러로 결제하기 때문에 환율이 좀 떨어지면서 원화 가치가 높아지게 되면 더 적은 비용으로 리스비를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히 리스비를 절감할 수 있는 효과도 있고요. 항공사 같은 경우도 사실 비용적인 측면에서 보면요. 사실 이런 항공유에 대한 비용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원화 가치가 상승하게 되면 더 저렴한 가격에 항공유를 수입할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비용적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겠죠. 뭐 철강과 비철금속 그리고 식품 관련된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재료에 대한 부담이 감소하기 때문에 환율이 하락하게 되면 사실 정유주나 이런 발전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여행사 및 항공사 그리고 철강, 비철금속, 식품 관련된 업종들이 대부분 수혜를 받는 경우가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유가 반등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유가 반등을 했던 이유, 사실 최근에 유가가 엄청나게 급락을 했습니다. 왜? 지금 사우디와 그리고 러시아가 점유율 전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오히려 감산을 해서 유가를 좀 끌어올려야 되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싸움이 진행이 되면서 유가가 계속적으로 엄청나게 급락을 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유가 전쟁에 개입을 하겠다라는 부분들을 언급을 하면서 급락했던 유가가 다시 한번 엄청나게 반등에 성공을 해줬습니다. 자, 어제 같은 경우 원유 선물 가격을 보면요. 사상 최대 금융이었습니다. 23.8% 급등을 해줬는데요. 아무래도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국가다 보니까 미국이 이런 유가 전쟁에 개입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유가가 다시 한번 반등을 하면서 안정화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나왔고요. 실제로 그러면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원유 선물이 사상 최대 폭으로 상승하면서 어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일단은 아직은 일단 개입 정도고요. 실제로 어떤 원유 감산을 통해서 유가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어떤 실질적인 합의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일단 미국이 개입하면서 훨씬 더 좋은 순으로 갈 것 같고요. 거기다가 유가는 사실 지금 너무나도 저렴한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유가가 지속이 되게 되면 상당히 피해를 보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왜 개입을 했을까요? 자, 유가가 저렴하게 되면요. 미국에 있는 셰일가스 관련된 기업들의 부담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을 살리기 위해서도 미국은 개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특별히 지금 최근에 미국 같은 경우에 자국 내에 있는 기업들을 좀 살리기 위해서 일단은 살리기 위해서 재정적인 정책 거기다가 좀 더 집중적 재정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특정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미국이 적극적으로 좀 개입을 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유가는 좀 더 반등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 사우디나 또는 러시아 같은 이런 산유 같은 경우도요. 저유가 지속이 되게 되면 사실 좋은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감정 싸움과 이런 것들이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유가를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저점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시그널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지금 저점을 찍고 유가가 좀 반등을 시작을 했는데 아직 뭐 완벽하게 저점 찍은 아닙니다. 원유 감산 합의가 나오지는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그만큼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시점에 유가는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는 걸 감안했을 때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유가가 상승 추세로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유가가 상승했을 때, 즉 반등했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봐야 될 텐데 정유주를 해놓을 수가 없습니다. 자,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요. 정유주가 보통 수혜주로 가장 먼저 거론이 되는데요. 자, 정유주. 많은 분들이 조금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자,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 원유를 수입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마진을 남기는 정유주. 원재료 값이 올라갔기 때문에 오히려 안 좋은 거 아니냐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요. 정유주 같은 경우는요. 원유를 수입해서 만약에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그럼 원유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하지만 판매 가격을 더 높이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정제 마진이 상승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유가 상승 시에 가장 큰 수혜를 보는 업종 중에 하나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자, 조선주 같은 경우도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 LNG 운반선과 같은 이런 선박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사실상 유가 반등의 수혜주로 분류가 됩니다. 건설주도 마찬가지죠. 유가가 상승한다는 것은요. 중동 국가들이 사실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구조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중동 시장에서 플랜트 수요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역시 중동 국가에서 플랜트 관련된 이런 사업부의 실적 기여도가 높은 건설주 같은 경우는 역시나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 대체 에너지 관련주도 수혜를 봅니다. 왜냐하면 유가가 계속적으로 상승하게 되면 사실 원유를 가지고 이제 발전을 하는 에너지 업체 같은 경우는 이제 부담이 나중에 생길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이건 나중 얘기입니다. 유가가 좀 많이 올라갔을 때, 그럴 때는 대체 에너지 관련주들도 상당히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일단은 지금 통화사업 계약이라든지 그리고 미국의 유가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되면서 유가 반등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렇게 환율 하락 그리고 유가 반등을 감안했을 때 우리가 공략해야 되는 종목은 무엇인가 살펴볼게요. 자, 일단은 코로나 악재 속에서 개별 기업들 리스크는 여전히 잠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앞서 지금 환율 하락에 대한 수혜주와 유가 반등에 대한 수혜주들을 말씀을 드려봤는데 일단 개별적인 종목이다 보니까 일단 환율과 유가만으로 기업의 주가를 상승 또는 하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확단을 낼 수는 없습니다. 왜? 기업들은 개별 리스크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인 기업은 지금 사실 들어가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직 국내에서 오늘 한번 반등이 크게 나오긴 했지만 저점을 아직 확인했다라고 볼 수는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증시가 무너지게 되면 아무리 환율 하락 수혜주고 유가 반등 수혜주여도 밀릴 수가 있습니다. 왜? 외국인 수급이 아직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전반적으로 국내 개별 종목들은 좀 빠질 수 있는 리스크가 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중장기로 환율 하락과 유가 반등은 기대가 되는 가운데 그럼 리스크가 있는 기업들 말고 또 투자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느냐? 있습니다. 자, 환율가 그리고 유가에 대해 직접 투자할 수 있는 상품들을 우리가 이용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환율과 유가 관련된 파생상품 중 하나죠. ETF라든지 ETF 그리고 해외 선물과 같은 상품들을 투자하면은 훨씬 더 리스크를 줄이면서 베팅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환율보다는 유가와 연동되는 상품들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환율이 떨어지는 보다 유가가 상승할 수 있는 폭이 훨씬 더 높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로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보기 위해서는 환율 하락에 베팅하는 것보다는 유가 상승에 베팅하는 게 중장기적으로는 좀 더 높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환율 관련된 ETF를 먼저 살펴볼게요. 사실 ETF와 ET는 비슷한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죠. 만기일에 대한 차이도 좀 있고요. 추적 오차가 좀 있다라는 장단점이 좀 있는데 그래도 비슷한 상품입니다. 그리고 신청만 하시면 여러분들이 주식거래처럼 동일하게 매수 매도를 할 수 있는 상품이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방송 보시고 상품 거래에 대한 신청을 좀 하시고 주식처럼 거래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은 환율과 관련된 상품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자, 지금 보고 계신 부분은요. 바로 삼성자산운용에서 운영하는 ETF 상품입니다. 코덱스 미국 달러 연동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달러가 오르면 연동해서 같이 주가가 상승하고요. 달러가 떨어지면 주가가 하락하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어떻게 보면 기초 상품이 되는 거죠. 자, 역시나 전에 환율이 급등하면서 역시나 이 상품, 코덱스 미국 달러 관련 상품도 급등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장에서 아쉽게도 달러가 안정화를 찾으면서 하락하면서
후반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죠. 자, 그렇다면 지금 통화사 관련된 내용으로 환율이 좀 안정화된다고 본다면 지금 원달러 환율은 좀 떨어지겠죠. 그렇다면 지금 보고 계신 지수 상승에 베팅하는 미국 달러의 상승에 베팅하는 지금 보고 있는 상품은 사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왜? 이것은 달러 가치가 올라가줘야 오히려 같이 올라가는 상품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중장기로 봤을 때 달러 가치는 조금 하락하면서 안정화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반대되는 성격의 상품을 찾아야 됩니다. 자, ETF와 ETN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주가와는 달리 반대로 베팅하는 상품이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는 상품은 방금 보셨던 미국 달러 연동하는 상품이지만 반대로 움직인 상품입니다. 자, 지금 최근에 달러가 급등했다가 오늘 하락 반전했죠. 그렇다면 이 상품은 반대로 움직이니까 급락을 했다가 오늘장에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서 오늘 급등이 나왔다. 즉 원달러 환율과 반대로 움직이는 상태라고 보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원달러 환율이 이런 전반적인 환율 정책들로 인해서 일단 원달러가 좀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이 상품 같은 경우 오히려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조금 더 위로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만약에 환율 하락에 베팅하고 싶으신 상품, 좀 더 개별적인 기업 리스크가 없는 상품 보신다면 이런 ETF 인버스 상품을 사셔야 됩니다. 인버스입니다. 반대로 사신다는 거죠. 그래서 지수 반대로 움직이는 원달러 원율 반대로 움직이는 이런 코덱스 인버스 상품들. 코덱스라는 단어는요. 지금 삼성자동차에서 운영하는 ETF 상품들을 앞에 코덱스라고 붙여놓고요. 한토라든지 뭐 미래에셋 다 가지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상품을 이용하시면 돼요. 만약 미래에셋 HTS를 사용하고 계신다면 당연히 미래에셋 관련된 ETF를 사시면 됩니다. 그것은 어느 증권사나 다 있으니까요. 증권사에 물어보시고 종목 번호 확인하셔서 매수 매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신청을 하셔야 매수 매도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환율에 직접적으로 좀 투자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이런 ETF 상품들이나 ETN 상품들을 시청하시고 인버스 상품으로 여러분들이 가입을 하셔서 지금 매수하시는 거죠. 그래서 환율이 좀 떨어지게 되면 오히려 반대로 상승하는 이런 상품들을 이용하시면 오히려 개별적인 리스크 없이 환율과 연동되는 상품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원유와 연동해서 움직이는 상품 한번 볼게요. 자, 원유와 연동하는 상품. 최근에 유가가 어떻게 되죠? 급락을 했었죠. 그런데 어제 드디어 사상 최대치로 사상 최대폭으로 급등을 했습니다. 거의 24% 가까이 급등을 했었는데 지금 보고 계신 상품은 WTI 원유 가격과 동일하게 움직이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유가가 급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동반 하락을 했고 어제장에 유가가 급등을 하면서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환율과는 반대죠. 환율은 급등했다 떨어지는 상황이고요. 지금 유가 같은 경우는 급락했다가 올라갈 수 있는 시그널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원유 같은 경우는 ETF나 ETN, 인버스 상품을 사시면 안 되고요. 상승과 동일하게 움직이는 상품을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신 코덱스 기준으로는 261220 코드요. 일단은 이 상품을 만약에 사신다고 한다면 유가가 반등했을 때 동일하게 위로 올라가겠죠. 쭉 올라갑니다. 그래서 유가가 지금 거의 역사적으로 저점 수준에 있기 때문에 유가 상승을 바라보시고 중장 베팅한다면 상당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만약에 나중에 유가가 급등을 해서 사상 최저치를 경신했죠. 그럼 또 떨어지겠죠? 그때는 반대로 유가 하락에 베틸 수 있는 인버스 상품 보여드릴게요. 자, 이 상품입니다. 자, 지금과 방금 보셨던 거와 반대로 움직이죠. 이 인버스 상품이에요. 유가가 오히려 하락을 해야 오히려 올라가는. 그런데 오늘 유가가 상승을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급락이 난 겁니다. 어제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급락이 나온, 즉 반대로 투자하는 상품이죠. 하지만 지금 상태에서 이거 사시는 게 아니에요. 인버스 하면 안 됩니다. 원유 ETF나 ETN은요. 오히려 상승에 베팅하는 걸 사야 되죠. 그래서 일단은 방금 보여드렸던 유가에 베팅하는 ETF는 바로 이 상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근데 상대적으로 제가 왜 앞서 지금 환율보다는 원유
관련된 ETF를 투자하는 게 낫다라고 말씀드렸냐면 지금 낙폭이 원유가 워낙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상태에서 급락과 급등이 나오기 전에 기본적인 수준까지만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유가 관련된 ETF나 ETN이 환율 관련된 ETF나 ETN보다 훨씬 더 상승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폭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익률적으로 봤을 때는 급락 이전의 수준까지만 간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수익률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중장기 관점에서는 환율과 연동된 ETF, ETN보다는 유가와 관련된 ETN, ETF가 훨씬 더 좋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만약에 해외 선물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요. 역시나 직접적으로 투자할 수가 있죠. 왜? 원유 선물을 베팅할 수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해외 선물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충분한 매매와 모의 투자를 좀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단은 증거금 개념도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이 관련된 기초적인 내용들은 유튜브에 기존에 좀 올려드린 자료가 있으니까요. 간단하게 한번 보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의 투자를 꼭 해보시고 접근하셔야 되고요. 특히나 증거금이라는 개념을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해외 선물 같은 경우는 주식과 달리 지수 상승과 하락에 베팅할 수 있기 때문에 상승장, 하락장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방향만 잘 잡으면 언제든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점도 참고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선물 차트 한번 볼게요. 자, 상대적으로 제가 환보다는 원유에 베팅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은요. 지금 크루드 오일 관련된, 즉 원유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WTI 선물, 크루드 오일 선물입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오일 가격이 급락을 하면서 역시나 선물 가격도 급락을 했고요. 하지만 최근에 반등이 나오면서 선물 가격이 조금 더 먼저 움직였습니다. 왜? 하루 전에 먼저 반등이 나왔고요. 오일장에서도 조금 더 올라주는 모습이 이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선물이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만약에 베팅을 한다고 한다면 지금 크루드 오일 해외 선물 요 상품을 매수 포지션으로 가셔야 됩니다. 왜? 매수 포지션은요. 선물 거래에서 상승에 베팅하는 거고요. 매도 포지션은 하락에 베팅하기 때문에 지금은 유가 같은 경우는 올라가는 과정에 지금 베팅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가가 중장기로 분명히 상승할 거로 예상하고 있고 지금 저점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유가 상승에 베팅하는 해외 선물 같은 경우는 매수 포지션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지금 볼게요. 자, 지금 종가 순으로 보면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종가는 아니죠. 현재 수준으로는 27.16포인트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유가가 급락하기 전 수준 한 50포인트 정도 선까지만 보더라도 지금 27.16이니까요. 한 22포인트 정도 이상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 22포인트가 올라간다는 건요. 가장 기본적인 호가 틱 개념으로 봤을 때는요. 2200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틱가치도 나중에 좀 여러분들이 기존에 있는 동영상을 좀 활용해 주세요. 지금은 선물을 좀 아시는 분들은 바로바로 이해하실 것 같아요. 지난 방송 한번 참고해 보시고 다시 이 방송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빨리 끝내야 되니까요.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일단은 22포인트만 올라간다고 치더라도 2200틱, 한 틱이 10불 정도. 그러니까 선물 한 계약 기준으로요. 한 틱의 수익을 내면 10불 정도가 들어옵니다. 크루드 기준으로. 그런데 지금 만약에 급락 이전 수준 한 50포인트까지만 간다고 하더라도 22포인트, 즉 2200틱이니까 1틱이 10불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면 총 얼마죠? 22,000불을 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22,000불이 얼마입니까? 2,700만 원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환율 기준으로요. 자, 그렇다면 한 계약을 넣었을 때 2,200틱을 먹게 되면 2,700만 원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데요. 자, 이 한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증거금이 지금 현재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증거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5,115불입니다. 즉 5,115불 하나로 보면 637만 원 정도 되는데요. 637만 원이 있으면 지금 한 계약을 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계약을 매수를 해서 지금 수준 매수를 해서 만약에 50포인트 선까지만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2,700만 원 정도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증거금 637만 원으로 2,700만 원, 4배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상품이라는 점입니다. 물론 해외 선물 같은 경우는 증거금이 좀 여유 있게 있으셔야 돼요. 타이트하게 내셨다가 만약에 조금 하락하게 되면 증거금이 부족해서 반대 매매가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유의 자금으로 일단 최소 방금 말씀드린 증거금이죠. 637만 원만 있으면 한 계약을 매수할 수 있지만요.
요거만 가지고 넣으시면 안 됩니다. 여유 있게 한 1,000불 이상 정도 넣어 놓으시고 한 계약만 거래를 하시는 거. 그러면 조금의 등락이 좀 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버티면서 조금 중장기로 여러분들이 베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이에요. 상승 흐름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단기로 접근하셔도 되고요. 해외 선물은요. 중장기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만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만기가 있는 것들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제 보니까 오늘 월물이 좀 바뀌었어요. 지금 크루드오일 기준으로 보면은 여기서 5월물로 바뀌었죠. 이제 그래서 5월물로 여러분들이 거래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5월물로 계산하셔서 일단은 다음 만기일까지 좀 보유하셔도 충분히 좀 더 장기 포지션을 좀 가져가도 충분히 매력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요. 일단은 지금 전반적 정책이라든지 지금 통화사업 계약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원유 감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되어 있는 우리 상품들을 이용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어느 정도 환율이 좀 떨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유가도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 이제 시그널이 좀 나왔기 때문에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를 넣으셔도 되지만 아직은 코로나 악재가 남아있기 때문에 개별 기업들은 사실 조금 못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왜? 국내 증시가 전반적으로 반등을 못하게 된다라고 하면 개별 기업들도 힘을 쓸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처럼 테마주들만 당분간 또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이런 기업들의 개별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없는 해외 선물이라든지 파생 상품인 ETF나 ETF 관련된 상품들이 이용하시면 훨씬 더 리스크를 좀 줄이면서 베팅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율 같은 경우는 좀 환율 하락에 대응하는 ETN과 ETF를 드시면 되고요. 그리고 반대로 유가 같은 경우는 반등을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유가 상승에 베팅하는 ETF나 ETN 상품을 이용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말씀드렸던 해외 선물 같은 경우는요. 확실히 여러분들이 개념을 이해하시고 그리고 역시나 모의 투자를 충분히 해보신 이후에 접근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선물을 기존에 하셨던 분들은 역시나 지금 굉장히 기회가 왔습니다. 단기뿐만 아니라 조금 더 긴 포지션으로도 갖고 갈 수 있는 구간이 좀 나왔다라고 보여지니까요. 조금 더 유가 상승 좀 지켜보면서 여러분들 더 큰 수익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정 종목보다는 오히려 파생상품 쪽을 말씀드렸습니다. 방송 보신 분들 중장기 여유 자금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쪽 조금 더 비중을 좀 더 실으셔서 중장기로 좀 수익률 많이 높이실 수 있었겠습니다. 굉장히 힘든 시기입니다. 오늘 좀 급등이 좀 나와줬지만 그래도 최근 하락폭에 비하면 굉장히 아직도 올라갈 길이 멉니다. 더 좋은 전략과 그리고 종목 그리고 상품들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컨텐츠 올려드릴 테니까요.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주에 더 좋은 컨텐츠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얼스의 박철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